거친 자연과 맞서 싸우며 삶을 개척해온 제주 사람들. 화산 회토의 돌무더기 터전.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돌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척박한 터전을 안겨준 원망의 대상이면서도 때론 보금자리를 품어주고 풍성한 수확을 도왔던 고마운 존재였다. 온몸에 남은 화산 폭발의 흔적만큼이나 현무암은 제주인의 삶과 닮아 있다. 또한 제주 섬을 휘감아 돌고 있는 돌담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 제주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한라산 백록담과 여러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제주 중산간을 거쳐 해안 저지대로 흘러내렸다. 그 과정에서 용암이 급속히 굳어지면서 빌레라는 화산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빌레는 안반과 돌무더기 땅을 말한다. 이러한 빌레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형성돼 있다. 제주의 70~80%가 빌레 용암지대다.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빌레 용암지대인 구자읍 월정리. 20~30cm 두께의 얇은 빌레 돌판 위로 흙이 덮여 있다. 이게 빌레면 빌레다 까졌으니까 흙이 요만큼밖에 없을 거 아니. 네. 한 10cm, 20cm밖에 흙하고 모래하고 섞어진대. 가물면 금방 가물어 불고 비 오면은 넘치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빌레를 제주 사람들은 삶의 터전으로 일구었다. 안반지대인 빌레를 깨뜨려 돌을 걷어내고 밭을 만들었다. 기공이 숭숭 뚫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돌들을 가지고 밭 주변을 두르며 돌담을 쌓았다. 용암 중에 화산 활동 중에는 용암 중에는 이제 가스가 많은데, 가스가 이제 용암이 흘러와서 분출돼 가지고, 분출될 때도 가스의 힘으로 분출이 되지만 어느 정도 흘러와 가지고 굳어질 때 표면으로 이제 기포가 다 발생하죠. 기공이. 그래서 표면에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형태의 현무암이 되는 겁니다. 현재 제주에 있는 돌의 90% 이상이 이 현무암이다. 돌 하나에도 수백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제주 현무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구멍 안에는 큰 힘이 숨겨져 있다. 육지에 있는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공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구멍이 뚫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같이 돼 있어가지고 태풍이 불면 무너지겠죠. 그런 게 현무암의 크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표 껍데기에 있는 기공이 많은 걸 사용하니까 이게 돌을 이렇게 쌓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을 하나씩 올려놓는다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접촉하는 면이 아주 부드러운 기공으로 되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콱하게 서로 잘 맞물리는 거죠. 그런 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기도 좋고 그런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화산 회토의 돌무더기 땅.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자신에게 처한 환경과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개척해 나갔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자연과의 공존의 법칙을 찾아 나갔다. 제주 사람들은 작은 돌 하나도 허투루 대하거나 버리는 법이 없다. 밭을 일구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크고 작은 돌들. 하지만 밭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돌을 이게 들어보면 여기 지금 여기는 하얗게 헛되지 양. 이 돌 밑에는 돌을 좀 들으면 여기 습기가 그대로 있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말라 마셔. 여기 물 안 줘도. 햇빛을 차단하고 습기 증발을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돕는 기름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도 지름돌이다. 농작물과 토양의 성격에 따라 지름돌이 있는 밭은 오히려 농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작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지름돌은 남겨두고 밭에서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은 따로 모아 쌓아둔다. 이런 돌무더기를 머들이라고 부른다. 주로 반 모퉁이나 한가운데에 쌓아놓았다. 돌을 골라내고 밭을 경작하기 위해 애썼을 농부들의 고단함이 느껴진다. 머들은 돌의 섬 제주를 대변해주는 돌 문화의 한 원형이다. 이 머들이 아까 저기서부터 이게 전체가 다 머들 맛이. 여기서 돌이 얼마나 많으냐면 매일 밭을 갈아도 이만한 돌이 밭 갈 때마다 몇 개씩은 꼭 나옵니다 이게. 제주의 대표적인 돌 문화인 밭담. 그물망을 엮듯 제주섬 전체에 분포돼 있다. 현재 남아있는 돌담의 3분의 1을 밭담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밭담을 쌓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 고려시대 김구 판관이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이미 제주도에서는 밭농사가 행해지고 있었고 또 이미 그 당시에도 소나 말들을 기르는 방목 문화가 정착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주도에 와서 힘센 자들이 이제 그 힘이 약한 백성들의 토지를 자꾸 침범하면서 약탈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착시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밭담을 쌓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벼운 성질의 화산 회토인 제주 토양 때문에 밭에 씨앗을 뿌려도 흙과 함께 바람에 날아가기 일쑤였다. 또한 정성을 다해 겨우 농작물의 싹을 틔우고 키웠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는 맥없이 쓰러져 갔다. 이때 바람으로부터 곡식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 바로 밭담이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밭 안으로 들어오는 우마의 침입을 막아주는 등 밭담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됐다. 돌담 쌓기가 한창인 부석공. 잠시 돌의 모양을 보는가 했더니 마치 미리 짜놓은 듯 돌담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 척척 쌓는다. 여기에는 평생 돌담을 쌓으면서 얻은 공식이 있다. 이거 물림이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서로 이거 다 물림 해놓으니까 이거 끄떡도 없어요. 바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예. 돌 사이와 사이를 요철 모양으로 서로 맞물려 주는 것이다.
놔봐. 물림이거든요. 또 율로 놓으면 이게 또 물림이요. 여기. 자, 여기 놓으면 이게 3박자 되잖아요. 물림. 걔는 육지에 가면은 요만큼만 타잖아요. 제주도는 이만큼 싸도 괜찮아요. 여기서 한 1m 50 정도 싸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매끈해요. 그냥 우젤트가 없거든. 제주도는 꼼부가 돼가지고 이제 엉성하니까 지금 이렇게 딱 물리거든. 타도 암게 그냥 타도 얼룩왕 붙여도 타면 맞아요. 표면이 거칠고 다각적인 형태를 하고 있는 현무암의 특성을 10분 활용한다. 크기와 모양에 따라 이음새 역할을 하도록 돌과 돌 사이를 맞물려 주는 것이다. 맞물림 없이는 돌담이 이게 단단할 수가 없거든요. 예. 서로 맞물림이 있어야 돌담이 단단하지. 이거 맞물림 없이 그냥만 올려놨다고 해서 돌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서로 무게 차이도 있지만은 무게도 큰 놈은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 구분적으로 이제 다 올려야지 무게 차이로. 아무렇게나 쌓은 듯 얼기설기 놓여있는 돌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지만 숙련된 석공에 의해 쌓여진 돌담은 웬만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 현무암에는 어떤 비밀의 힘이 숨겨져 있을까?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화산암의 일종이면서도 기공이 거의 없는 조면암과 해안가에 주로 분포하는 먹돌. 우선 접착력을 비교해 보았다. 매끄러운 표면 때문에 걸리는 것 없이 서로 미끌릴 뿐이다. 조면암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그런데 현무암은 얹어진 두 개의 돌이 함께 움직일 뿐 미끄러지지 않는다. 서로 얽혀있는 돌들이 스스로의 무게로 지탱하면서 무너짐을 방지한다. 또한 수백 개의 구멍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면들이 돌과 돌 사이의 접착력을 높여준다. 이것이 바로 제주 돌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그 인위적으로 쌓은 그 담들이 돌담이 현대 건축물에 태풍이 불었을 때 현대 건축물은 손상을 입지만 우리 돌담이 손상을 입은 게 거의 없는 이유는 다면체이기 때문에 면과 면이 여러 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접촉되는 면들이 굉장히 이게 강한 접착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돌담에 불어오는 태풍의 바람을 적절하게 돌의 자중에 의해서 견디면서도 그 저항력을 적절하게 완화시켜주는 바람구멍에서 바람을 통과시켜줌으로 해서 그 태풍의 힘을 완화시켜주는. 근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면체적인 돌과 돌의 이 접착력, 그 다음에 다면체에서 구성이 되는 그 바람구멍에 의한 통과시키는 완충력, 그 다음에 돌이 가지고 있는 자중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주는 저항력, 이 세 가지가 제주 돌담이 쓰러지지 않는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밭담의 길이는 약 22,000km. 오늘날 밭담은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위태롭게 외줄로 쌓아 올려졌지만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밭담들이다. 지독히도 거셌던 제주의 환경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태풍이 지나더라도 심지어 가로수는 부러질지언정 돌담 무너지는 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가? 여기에는 그 돌담을 쌓는 과정에서 이 과학이 스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지금 돌과 돌 사이의 이 틈새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주 돌담은 바람을 막는 게 아니고 이 틈을 통해서 바람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면서 바람을 약화시키는 거죠. 아예 막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약화시킨다는
뭐 이런 소통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돌과 돌 사이에 난 구멍을 바람의 길로 내어주었다. 또한 현무암 구멍에 부딪혀 바람이 찢어지는 파풍 효과 덕분에 오랜 시간 쓰러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직선이 아닌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유선형의 돌담을 쌓았다. 땅이 휘면 휜 모양을 따라 돌담을 쌓고 땅이 곧으면 곧은 모양의 돌담을 쌓았다. 돌담은 초가를 둘러싸는 울타리와 골목길인 올레담으로도 쓰였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이기기 위해 지붕을 완만하게 얹고 돌담을 지붕 가까이까지 높게 쌓았다. 제주 초가와 초가를 두르고 있는 돌담은 바람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대표적인 지혜의 산물이다. 돌담은 초가 외벽에 부딪히는 바람의 힘을 약화시키고 바람이 집안으로 휘몰아치는 것을 막아준다. 또 다른 바람의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바람이 거센 해안 마을의 경우에는 더욱더 높이 돌담을 쌓아 올렸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대표적인 해안 마을이다. 마을 안길로 들어서 보면 사람 키보다도 높은 돌담들이 집을 두르고 있다. 바람이 휘돌아 나갈 수 있도록 집 주변을 둥글게 휘감았다. 마치 옛 성을 보는 듯 웅장하면서도 견고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바다로부터 쉼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견디기 위한 김영마을 사람들의 지난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이 돌담은 보면은 하단부가 이렇게 잔돌이 있고 상단부가 큰 돌이 있지만 이것이 언밸런스가 아니에요. 하나의 조화를 이루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학적으로 단단하게 쌓을 수 있고 높게 쌓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미학적으로는 이 작은 것과 큰 것에 어우러지고 서로가 자연적으로 생긴 돌들을 맞물려서 그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미학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박하면서 정감이 있다는 것이 김영 돌담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 특히 많은 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돌담을 볼 수 있다. 한 줄로 쌓아 올린 외담과 달리 돌담의 폭이 넓은 겹담이다. 어림잡아 1m는 돼 보인다. 한두 사람이 좋게 오갈 수 있는 넓이다. 겹담은 돌이 유독 많은 밭에서 쌓았던 돌담의 형태다. 밭에서 나온 돌 하나 주원 이제 쌓탄분한 이만큼 이제 쌓아진 선거추로 이제 돌담도 되고 이제 저 맹지 제둔말로 새든밭이라는 하는데 그 새든밭 댕기는 이게 길이다 길. 사방이 밭으로 이어져 안쪽 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웃에게 내주었던 통로이기도 하다. 잣길이라 불리는 이 돌담길은 말 그대로 이웃을 배려했던 배려의 길인 것이다. 또한 농기구를 놓거나 고단한 몸을 잠시 쉬었던 공간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듯 겹담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제주 돌담은 밭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또 다른 생업 현장에서 늘 함께 해왔다. 여성의 몸으로 억척스런 삶을 개척해온 제주 해녀들. 제주 해녀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인함으로 삶의 주체가 되었다. 저승에서 벌어다 이승에 갖다 주는 것이 물질이라고 할 만큼 고단하고 힘든 작업. 하지만 해녀들은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다. 대여섯 시간 동안 계속되는 차가운 바닷속에서의 물질. 그래도 망살이 가득 건져 올려진 해산물이 물질의 고단함과 추위를 잊게 한다. 종달리 해안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 해녀들이 이용했던 자연 불턱이다. 이 안엔 다 이대왕 성기다. 저 성인 원래 이 안에서 성기해.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나온 후 불을 피워 온몸을 녹였던 해녀들의 쉼터이자 옷을 갈아입는 탈의장이다. 이거 불떡 땀짜냐 영해 나지민.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걸 의지 삼아 이 벽을 의지 삼아 여기다가 불턱하고 저쪽으로 바람이 한이바람 불면 또 높은 담 저쪽으로 가거네 의지 삼아 불을 치우고 영어멍 생활을 해놔주게. 무슨 불턱이 따로 불턱이 다행 있는 것이 아니라구나. 옛날에 막 더운 때 비가 오나 비 올 때도 저 아래강 비 조금 피하고 막 더운 때 내려가거네 조금 더위 피해거네 가고 개나친디 에이그야 영 좋은디들 외국에 뭐여 가도 이만이 좋은데 어서. 해녀들이 바람을 피하고 기대어 온몸을 녹였던 불턱은 아직도 해안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데가 양지뜸이잖아요. 이걸 엉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 피웠던 자리 아직도 있잖아요. 현대식 탈의 시설이 생기면서 지금은 그 쓰임새도 거의 없어졌다. 자연 불턱은 있는 그대로의 커다란 바위를 이용했다. 이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큰 그 바위 그늘로 이루어지고 이 바닥은 이렇게 먹돌로 잔잔하게 깔리면서 금방 물가가 되죠. 근데 저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바위가 조금 이렇게 안반지대가 형성되지만 이 물길이 이렇게 마치 길튼 것처럼 나 있죠. 바다가 금방이잖아요. 자연 불턱을 만드는 최적의 조건은 뭐냐면 바람과 파도를 잘 막아줌과 동시에 입수하고 또 저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최단 거리일수록 좋잖아요. 이웃 마을인 구자읍 하도리에는 제주의 돌을 이용해 쌓은 인공 불턱의 원형이 잘 남아 있다. 불턱은 바다를 등지고 둥그런 모양으로 돌담을 쌓아 올렸다. 사실은 여기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상군들이 이거 너무 저쪽으로 치우쳤거든요. 저 입구에서 이렇게 쉽게 불턱 놓지 않고 원래 있었던 것은 이만큼인데 상군 잠수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중군들 하구는 이 불자리 화덕의 저편에 자리 잡았어요. 그게 그 질서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불턱은 해녀들의 사랑방이다. 온몸을 녹이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며 물질의 고단함을 달랬다. 가족을 위해 위대한 희생을 해온 제주 해녀들의 한을 달래주던 소통의 공간이다. 돌로 쌓아진 불턱은 조선 초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초기에서 중기로 옮아오기 전 그 단계부터 활발하게 나타난 것 같고, 그 이전에는 거의 전부 그 자연 불턱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의 여기에 내려오면서 제주 해녀가 생성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녀 공동체가 비로소 딱 결성된과 동시에 학교 노릇도 하는 거죠. 그 질서나 사회 구조를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구조이기도 하죠. 제주의 동부 중산간 일대. 이곳은 예로부터 너른 방목지와 양질의 목초를 생산할 수 있는 초지가 있어 목장지대로 각광받는 곳이다. 가시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제주의 목축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지금도 공동목장을 조성해 말을 키우고 있다. 제주인에게 있어 말은 삶의 동반자다. 거친 밭을 일구고 다지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던 것도 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제주 전역에 걸쳐 10개의 국영목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도 중산간 일대에는 당시 국영목장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유적이 남아있다. 바로 잣성이다. 잣성은 위치에 따라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먼저 생긴 것은 하잣성이다. 잣성은 방목된 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쌓았던 돌담으로 조선시대 제주인으로는 드물게 관직에 나가 세종의 청해를 받았던 고득종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해발 150에서 200m 지경에 위치한 하잣성. 방목 중인 말과 소들이 해안지대 농경지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한선이었다. 잣성의 폭과 넓이는 1.5m 정도. 말들이 넘어다니지 못하도록 겹담으로 쌓았다. 이 안쪽은 그 국마장 지대. 농민들이 함부로 이 돌담 넘어가 가지고 농사 짓지도 못하고 심지어 산담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돌담 아래쪽은 농사가 가능한 땅이었고 그 다음에 무덤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돌담이고 목축 문화의 어떤 산 증인 역할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이 목장사, 목축 문화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현장 유적이 바로 이 잣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43년대부터 시작된 이 하자성이 거의 뭐 600년, 700년 이상 된 돌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자성은 해발 450에서 600m 고지대에 쌓았다. 기록에 따르면 상자성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것은 1780년대 제주 목사였던 김영수에 의해서다. 주로 1소장에서 5소장이 존재했던 제주 목내 군마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성을 쌓는 데에는 당시 제주도민들이 동원됐다. 한라산 중턱인 이곳까지 일일이 등짐으로 져 날라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상자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발 고도가 높거든요. 상자성을 만든 이유를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 한라산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자성이 없을 경우는 이 구경 목장에 있는 말들이 한라산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말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이제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라산 밀림지대하고 국마장 사이의 경계선 따라 가지고 돌담을 쌓았는데 그것이 이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성의 형태가 잘 남아있는 가시리 공동목장 일대는 숙종 때 만들어진 녹산장이 있던 자리다. 녹산장은 표선면 가시리와 남원읍 수막리, 의귀리를 연결하는 해발 250에서 400m 지경에 자리했다.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의 목장이었던 녹산장. 여기에 남아있는 중자성은 대체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가지고 목장 운영이 부실화되고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꾸 이 구경 목장 지대로 들어와서 몰래 불을 질러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현실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성과 하자성 사이에 중자성을 만들어 가지고 중자성과 하자성 사이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소나마를 중자성과 상자성 쪽으로 올려서 방목을 하게 되고 다음에 이걸 또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게 합니다. 이런 걸 농업과 목축을 병행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방식이라고 해서 경목 교체형 토지 이용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중자성은 목장 운영이 부실화되고 농민들이 어떤 목장지 개척 욕구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등장한 역사 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력 7, 8월 제주에 들녘엔 벌초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조상의 묘지 위에 1년 동안 자란 풀을 말끔히 베어낸다. 벌초 때만큼은 멀리 사는 가족이며 친지까지 모두 모인다. 조상 모시기에 각별한 제주 사람들이다. 이걸 하려면 그 당시는 참을 먹고 살기 힘들고 해서 마을 사람도 몇 안 되고 며칠간 빌어가지고 매일 그때 뭐 쌀밥도 먹지 못하는 시대니까 내가 들은 말은 우리도 이런 담 하는 건 봤지만은 들은 바에 하면은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하루에 그때는 쌀이 없으니까 조떡 이렇게 해서 침떡 모여가지고 한 배씩 주면서 또 푸지개라고 해가지고 찝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들을 주워가지고 전부 다 모여놓고 이렇게 해서 이 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축성을. 돌에서 나서 돌 속으로 돌아간다는 제주 사람들. 제주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돌과 함께 영면한다.
제주의 묘지에서만 볼 수 있는 산담. 영혼을 위한 집이다. 제주에 산담이 등장한 것은 15세기 목축 문화가 발달하면서부터다. 방목된 말과 소가 무덤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산담의 형태는 주로 사각형 모양의 겹담이다. 외담으로 산담을 쌓은 경우도 있는데 겹담에 비해 상당히 소박한 모습이다. 이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경우로 홀로 사는 할머니나 나이 어린 여성이 죽었을 경우 이와 같은 외담으로 산담을 둘렀다. 산담의 규모와 묘지에 있는 성물은 죽은 이의 신분과 지위를 말해주기도 한다. 산담 안에는 망자의 심부름꾼이라 여기는 동자석은 물론 망주석과 문인석 등 망자의 권세에 맞춰 다양한 성물들이 세워져 있다. 제주 산담에는 또 하나 독특한 것이 있다. 바로 영혼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주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도 산담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올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레는 영혼이 드나드는 길로서 신문이라고도 하죠. 양택에 있어서 저희 골목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영혼은 이 올레를 통해서만 제사 때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올레는 평상시에는 마소나 사람이 못 다니도록 정도를 이렇게 하나에서 3개까지 올려놓아서 일상적으로 통제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제주의 묘지도 사라지고 있다. 흩어져 있는 묘들을 모아 가족 공동묘지를 조성하거나 매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묘를 없앤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가속화되고 있는 중산간 개발로 인해 제주 산담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 급속하게 개발 바람이 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타하면서 무덤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이장하는 그 무덤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600년 동안 지켜온 이러한 전통의 산담 문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상당 부분 가슴이 아픕니다. 제주의 문화로서 또 돌문화의 대표적인 문화로서 이 산담은 정말 제주인의 공동체 정신과 그 삶의 그 여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급격하게 사라지는 이 산담 문화를 볼 때 정말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 우리의 것을 상실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살아서 함께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해온 산담. 산담은 제주 돌문화와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집약체다. 제주 들녘을 수놓는 돌담들. 자연과 어우러진 돌담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광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날씨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제주 돌담. 사계절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맞이한다. 의연한 듯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제주인들의 처연하고 처절한 생존의 역사가 담겨 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돌담. 이것이 바로 제주 돌담이 품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일 것이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형태가 다른 형태고 또 그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의 형태로 돌이 쌓여져 있을 때는 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돌들의 표정들이 아기자기하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연출하는 그 표정도 굉장히 특징이 있는 제주도의 표정들이거든요. 또 제주도의 밭담 역시 크고 작은 돌들이 잘 구성을 맞춰서 지어지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적절하지 못한 그 언어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 돌담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다면성에서 나오는 관계의 표정, 그게 이제 빛, 바람에 따라서 표정이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 밭담은 지난 2014년 4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인 FAO로부터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생존을 위해 척박한 환경을 이기며 살아온 제주인들의 삶과 생활 문화로서의 가치를 주목하고 인정한 것이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 돌담의 가치와 또 보존의 의미 또는 이제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자주 논의를 해서 후손들에게 1000년 이상을 이어온 이 제주 돌담을 후세대들에게도 꼭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이 뿌리 내릴 한 뼘 공간조차도 없었던 돌무더기 땅. 제주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섬 곳곳에 지천으로 깔린 돌과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에 저항하고 거스르기보다 돌담을 통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다. 돌담 안에는 제주 사람들의 눈물겨운 고단한 세월과 수고로 그리고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제주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자 삶의 동반자가 곧 돌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제주 돌담을 오래도록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